만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 씨.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서 씨는 경찰에 시신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입국한 유족은 언론 접촉을 피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자녀가 쓴 것으로 보이는 SNS에서는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2013년 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징역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한국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가 됐는데도 또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3년이 나온 게 가장 무거운 처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0년형 이상이 선고되는 건 드문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2006년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남매를 숨지게 해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서 8년 이상 선고된 예는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게 크면 20년 선고 때려요. 한국의 경우 재작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판결 2,000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95%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 정도로 일본보다 6배가량 많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행인지문 앞 사거리에서 행인들이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오른쪽에서 나타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애초에 좌회전이 금지된 곳입니다. 마주오던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친 뒤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길 건너던 시민도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저도 이제 앞을 봤더니 흰색 차량이 돌진해서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를 덮친 뒤 인도를 지나 공원까지 돌진했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0시쯤 났습니다. 피해자는 길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였습니다.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2박 3일 관광 첫날 동대문 쪽에서 쇼핑을 하고 낙산 성곽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 관광을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딸은 어머니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기를 원하지만 1,000만 원대의 비용 문제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은 횡단보도 앞 말뚝을 쓰러뜨리고 이곳 비탈길까지 넘어와서야 멈춰섰습니다. 인도와 공원에 사람이 있었다면 피해는 더 클 뻔했습니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박아둔 강철 말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면 충분해 이번 사고처럼 시속 50km가 넘는 차를 막는 데는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전했는지 기억도 못했고 사고 이튿날인 오늘 오후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소주 3병 정도 마시고 운전했고 횡단보도에 다다라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뒤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만에서 유학을 와 목사를 꿈꾸며 신학교를 다니던 28살 정일인 씨는 차에 치인 뒤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정 씨의 죽음은 대만 현지 등 해외에도 알려졌고 김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100여 통이 각국에서 쏟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례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끝내 젊은 나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눈에 착용했던 콘택트 렌즈가 빠져 당황했다는 김 씨의 변명에 대해선 시력이 안 좋으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술까지 마셨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 판결 소식을 들은 정 씨의 부모는 딸의 희생이 한국의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Usually, they are not going to add more years what the prosecutor had asked. And I hope this verdict will prevent more drunk driver in Korea. 2018년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형 기준을 높이긴 했지만 최대 12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공민선입니다.